과학 지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골격근은 힘줄을 통해 뼈에 부착되어 있는 근육으로 인체의 운동을 실행하는 기관이다라고 시작을 하네요. 자, 골격근은 힘줄을 통해 뼈에 부착된 근육, 개념 설명하고 있죠? 자, 개념 설명, 정확한 의미 설명했다. 정의의 기법이 있고요. 골격근은 인체의 운동을 실행하는 기능을 한다. 라고 해서, 자, 첫 번째 문장은 골격근의 정의, 그리고 기능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힘줄의 기능을 물어볼 수 있어요. 자, 힘줄은 어떤 기능을 하나요? 골격근을 어디에 부착시켜요? 골격근이란 근육을 뼈에 부착시키는 건 또 힘줄의 기능이야. 자,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들여 올리거나 달리기 같은 운동을 할 때 필요한 힘은 모두 어디에서 나온대요? 이 골격근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네요. 자, 골격근은 자, 무슨 작용? 수축과 이완 중에서 뭔가 바짝 수축을 해야지 힘이 만들어지겠죠? 수축 작용을 통해서 힘을 만들어내며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선생님이 오렌지 색상으로 밑줄을 그을게요. 골격근은요, 스스로 이완을 할 수 없다. 펜이 안 나오네. 자, 그냥 바로 할게요. 다시. 초록색 펜. 골격근은 스스로는 이완할 수 없어. 자, 조심해야 돼. 이완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는 이완을 할 수 없어. 자, 시험 문제 보기 어떤 번호에 골격근은 스스로 이완할 수 있다. 이완이 가능하다 하면 틀리다고 잡아내세요. 자, 그러면 스스로는 이완할 수 없지만 아래를 보면 서로 쌍을 이루었을 때는 이완할 수 있어. 한쪽이 수축하면 반대쪽이 이완, 반대쪽이 이완하면 한쪽이 수축. 이렇게는 가능해. 자, 한번 예를 들어, 자, 예시의 기법도 있네요. 팔을 우리가 이렇게 굽힐 때, 이제 팔을 이렇게 굽히면 이 안쪽에 이두근이 수축되죠. 그럼 바깥쪽에 삼두근은 이완이 되고, 반대로 팔을 이렇게 펴게 되면 삼두근이 수축을 하면 이두근은 이완이 된다라고 하네요. 자, 팔을 굽힐 때 이두근이 수축되면 그 반대쪽에 쌍을 이루는 삼두근은 반대로 이완이 되고, 반대로 팔을 펴게 되면 삼두근이 수축이 되면 삼도 이제 피면 반대쪽이 수축이 되죠? 그러면 이두근은 앞부분은 또 이완이 된다라고 하네. 아하, 여기서 할 게 뭐죠? 골격근이 스스로는 이완이 안 되는구나. 수축만 가능하구나. 그런데 뭔가 서로 쌍을 이루게 되면 이완 수축이 같이는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렇다면 이 골격근을 통해서 운동이 실행되는 원리는 무엇일까? 라고 했어. 운동이 실행되는 원리는 무엇일까? 스스로 질문을 통해서 중심 화제를 호기심 있게 제시하고 있네요. 자,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비문학이 이게 긴 지문이잖아. 문단 나누기를 하다 보면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한두 줄은 앞으로 본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거야 라는 중심 소재를 얘기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 마지막에 그렇다면 골격근을 통해서 운동이 실행되는 원리 뭐야? 뭘까? 나 그것에 대해서 아래 이야기할게 라고 해서 중심 소재, 중심 화제가 이 골격근을 통한 운동 실행되는 원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들어가겠습니다. 자, 골격근은 지뢰의 작용을 통해서 힘을 전달한대요. 아, 지뢰의 작용을 이용을 하는구나, 골격근은. 자, 지뢰에 대한 개념 설명이 나오네요. 무거운 물건을 움직이는 데 쓰는 막대기다. 가벼운 물건 아니고요. 무거운 물건 움직일 때 쓰는 막대기다. 막대기를 고정하는 곳이 받침점. 만약에 뭐 시소도 하나의 그 지뢰라고 봤을 때 이제 가운데 받침점. 시소 같은 경우는 지뢰의 종류 중에서도 하나의 종류인데 가운데 받침점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막대기를 고정하는 곳, 자, 이렇게 세모로 고정하는 곳이 바로 받침점이고요. 자, 이 부분은 아직 인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지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힘을 가하는 곳, 힘을 주는 곳, 어느 부분을 누르는 곳, 힘을 가하는 곳이 바로 힘점이고요. 지뢰를 통해 힘이 미치는 곳, 힘이 실제로 작용하고 작동하는 곳, 그러니까 가장 어떤 크게 움직이는 곳, 이것이 작용점이라고 한다. 자, 이 지뢰의 원리를 바로 인체로 끌어왔죠. 그럼 이제 여기는 인체에 해당하는 지뢰에 대한 설명이야. 자, 인체로 따진다면 뼈와 뼈가 맞닿아 연결되는 곳 어디야? 관절이죠. 관절이 받침점이야. 자, 아까 요렇게 받침점으로 보는 부분이 그 아래 신체로 본다면 관절이 가장 많이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받침점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뼈에 힘을 가하는 힘줄의 끝부분, 뼈에 어느 부분에 힘을 빵 가하는 그 힘을 주는 부분, 힘줄의 끝부분이라고 보네. 그곳이 힘점이래요. 자, 보면은 요 그림을 보면요. 자, 요 해골 그림도 이 목 뒤에 힘을 가했으니까 턱이 올라가는 거겠죠.
자, 이 다리 부분도 보면은 힘을 여기에다가 빵 주면 이렇게 다리가 올라가게 되겠죠. 이제 발 부분이 올라가게 되겠죠. 여기가 힘점이야. 자, 이 팔과 어깨 그림이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도 여기에다가 사람이 이제 이게 선생님 팔인데 힘을 여기다 빵 주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손 끝부분이 올라가는 작용점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힘이 미치는 곳이라는 뭐야? 가장 크게 움직이는 거, 힘이 실제로 작용하는 부분이 바로 작용점이다라고 해서, 자, 여기는 턱의 끝이 올라가는 게 작용점, 자, 여기는 이 발목 부분이 가장 크게 올라가는 부분 작용점,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은 손 부분이 가장 올라가죠? 여기가 작용점이라고 해서 지뢰의 원리 설명한 다음에 이것을 인체에 적용했을 때도 그림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게, 자, 이 부분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지뢰는 말이죠. 종류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3개예요. 이 3개의 지뢰 종류가 어떠한 기준에 따라 이 3개의 종류 나눠? 그것은 받침점, 힘점, 작용점의 기능에 따라 나누는 거야? 아니야. 위치에 따라 지뢰의 종류가 1종, 2종, 3종 나누는 거야. 이 위치야. 이거 다른 말 나오면 골라내야 돼. 자, 1종 지뢰는 힘점, 받침점, 작용점. 2종 지뢰는 받침점, 작용점, 힘점. 3종 지뢰는 받침점, 힘점, 작용점. 이 3개의 위치가 다 다르구나. 위치에 따라서 지뢰의 종류가 1종, 2종, 3종 나뉘는구나 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문단 내려가자. 이 그림은 한번 더 설명하는 거죠. 지뢰의 종류별로 인체에서 일어나는 지뢰의 작용을 보여준다. 자, 이 1종 지뢰는 힘점, 받침점, 작용점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자, 여기서 목 근육이 수축하면 이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기 지금 선생님이 낙서를 많이 해서 잘 안 보이지만 너희는 너희 교재가 있을 테니까 이제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 목 뒷부분의 힘점이죠. 여기 부분이 목 근육을 수축하는 거랑 같은 어떤 개념이야. 목 근육이 수축한다. 힘을 주면 그 부분이 수축해서 쪼그라들겠죠. 그러면서 이게 턱이 올라가는 거야. 그럼 관절을 받침점으로 작용점인 턱끝이 위로 올라가죠. 자, 2종 지뢰는 어디가 힘점이야? 자, 이거는 그림이 너무 안 보인다. 그림이 너무 안 보이네. 자, 2종 지뢰는 받침점, 작용점, 힘점의 구조인데 이제 이게 종아리 근육이거든요. 종아리 근육이 수축을 하면 종아리 근육 수축한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 부분에 힘을 줬다는 뜻이야. 발가락 관절, 여기 관절이 세게 꺾이죠. 발가락 관절을 받침점으로 작용점인 이 발목이 가장 올라간대. 자, 마지막 3종 지뢰는 요 그림이네. 요 그림. 3종 지뢰는 받침점, 힘점, 작용점의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어깨와 팔꿈치 사이에는 이두근이, 자, 이두근 윗부분, 팔의 윗부분, 이 부분이 수축을 하면, 그러니까 수축한다는 뭐야? 이두근이 수축한다는 건 힘점이 힘을 가하면이랑 똑같은 말이야. 팔꿈치 관절을, 자, 여기 가장 많이 꺾이는 받침점, 여기 팔꿈치 관절이네. 이걸 받침점으로 작용해가지고 받침점이 돼서 가장 올라가는 게 이 손끝 부분이 가장 올라가죠? 작용점인 손 자체가 위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해서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 겁니다. 각 문단을 빠르게 복습하고 나서요.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골격근의 정의가 나왔죠. 여기 힘줄을 통해 뼈에 부착되어 있는 근육이다. 개념 설명. 인체의 운동을 실행한다. 이것은 골격근의 기능. 골격근은 수축작용으로 힘을 만들어내. 뭐라고? 수축으로 힘을 만들어내. 그런데 수축은 가능한데 스스로는 이완이 안 돼. 하지만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쌍으로는 가능하다. 예를 들면 팔을 굽힐 때는 이두근이 수축되면 삼두근은 이완되고 삼두근이 수축되면 이두근이 이완되는 서로 쌍을 이룰 때는 수축과 이완이 가능하구나. 자, 넘어가자. 자, 두 번째 문단 뭐였어? 골격근은 지뢰의 작용을 통해서 힘을 전달한다. 어떤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지뢰 자체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합니다. 지뢰는 받침점, 힘점, 작용점이 있는데 막대기 고정하는 부분, 힘을 가하는 부분이 힘점, 힘이 미치는 곳이 작용점인데 이것을 인체로 끌어오면 뼈와 뼈가 연결된 관절이 받침점이야. 뼈에 힘을 빵 가하는 힘줄의 끝부분이 힘점이야. 힘이 실제로 작용이 돼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그 핵심 포인트, 그 힘이 도착을 해서 미치는 곳이 바로 작용점이야. 자, 지뢰의 종류를 구분을 하는 기준이 뭐게? 받침점, 힘점, 작용점 이 세 가지 스팟의 위치에 따라 구분돼. 기능에 따라 구분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1종 지뢰, 2종 지뢰, 3종 지뢰 보시다시피 이렇게 위치가 다르다. 자, 인체에서 일어나는 지뢰의 작용 다시 한번 보자. 1종 지뢰는 목 근육이 수축하면, 즉 목 근육의 힘이 강하면,
자, 목관절이 받침점이 돼서 턱 끝이 올라가. 그게 작용점이었어. 이종질에는 종아리 근육의 예시가 나왔었죠?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 자, 종아리 근육에 힘을 가하면 받침점은 발가락의 관절, 발가락 관절이 받침점이었죠? 그 발목이 가장 많이 올라가서 작용점이야. 마지막 3종질에는 이두근이 수축하면 팔과 어깨 그림 기억나지? 그래서 이두근이 수축한다 라고 했네. 이두근 수축하는 부분이 힘점이겠네. 팔꿈치 관절이 받침점이고 가장 크게 올라가는, 위로 올라가는 이 손 부분이 바로 작용점이 된다라는 것까지 봤어. 자, 다음 질문 들어가자. 자, 다음 질문이 아니라 이제 같은 질문인데 이어지는 내용이겠죠? 자, 4문단이 되겠습니다. 골격근의 수축작용은 골격근을 구성하는 근육세포 내에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대? 근육 원섬유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했어. 요것도 객관식에서 하나 나와. 골격근의 수축작용은 근육 원섬유를 통해 이루어진다. 맞아, 틀려? 맞죠? 자, 근데 이 근육 원섬유에 대한 좀 디테일한 설명을 들어가 보자. 근육 원섬유에는 굵기가 가느다란 액틴 필라멘트가 있고 굵기가 굵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어. 서로 거꾸로 보지 말고 이거 내신이니까 외우자. 가느다란 거. 야, 우리가 날씬하면 액션이 하기가 쉽죠. 그래서 가느다란 게 액틴 필라멘트야. 자, 굵은 게 좋죠. 나의 것은 뭐든지 크고 굵은 게 좋죠. 그래서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굵기가 굵다라고 보자. 자, 어쨌든 이렇게 굵기의 차이가 있는 두 가지 필라멘트가 일부분씩 따로따로 있어, 겹쳐 있어. 자, 근육 원소에는 이게 겹쳐서 배열되어 있어. 막 굵은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이게 막 겹쳐 있어, 이게. 근데 이게 눈으로 보이진 않아. 그래서 근육 원섬유를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다? No.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자, 이걸로 관찰할 수 있는데 액틴 필라멘트만 있어서 밝게 보이는 게 명대야. 자, 우리 한자 알죠? 밝을 명이죠. 액틴 필라멘트만 있으면 액틴 필라멘트가 날씬하니까 얇으니까 좀 투가 되는 게 빛이 많이 투과가 되겠죠? 그래서 액틴만 있잖아? 얘네가 날씬하잖아? 그럼 그 부분 좀 밝게 보여. 됐어? 근데 마이오신 내 거 어때? 굵었죠? 그러니까 굵게 이렇게 있으니까 좀 어둡게 보이겠죠?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어. 근데 조심해야 돼. 선생님이 여기 너희 그 수업 시간에 나왔던 손필기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게 있는데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거는 H대야. 그냥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어로 고쳐야 된다. 여기는 암대는 마이오신 필라멘트도 있지만 액틴도 섞여 있어. 이 암대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어서 어둡게 보이는 건 맞아. 근데 액틴도 좀 여기 겹쳐서 섞여 있는 거고 마이오신만 오직 있는 곳은 H대야. 여기 만을 가로 고쳐줘야 돼. 자, 다시 돌아오자. 자, 어쨌든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어서 어둡게 보이는 것은 명대야, 암대야? 암대라고 해. 자, 그 다음에 그 암대 중에서도 오직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어. 그것을 H대라고 한다. 알겠죠? 이따 그림을 한번 보자. 그리고 액틴 필라멘트를 이렇게 서로 여기 이제 액틴 필라멘트가 얇다고 했잖아. 얘네들을 서로 이어주는 이 선을 Z선이라고 한대요. 이 Z선과 Z선 사이에 요만큼의 길이를 근육 원섬유라고 해? 아니,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해. 조심해. 이 Z와 Z 사이의 이 길이를 뭐라고 한다?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한다고. 좀 조심해야 돼. 이 부분을 지금 선생님이 출력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자, 미리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한번 보자. 자, 너희는 너희 프린트가 있으니까 니네 걸로 봐. 자, 이렇게 있고 이게 Z선이야. 여기 부분 전체가 근육 원섬유 마디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Z선에 달라붙어 있는 날씬한 애들, 얘네들이 액틴 필라멘트야, 액틴. 됐어? 가운데 얘는 좀 굵네. 얘는 마이오신 필라멘트야. 자, 그럼 여기만 조심하면 돼, 얘들아. 자, 액틴만 있어. 여기 액틴만 있어. 얇으니까 밝겠지? 그럼 여기는 명대야, 명대. 양쪽 명대. 됐지? 자,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보여?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운데 좀 굵은 마이오신이 있는 곳이 암대야. 암대. 됐지? 그리고 오직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 요 가운데 부분. 이 부분은 솔직히 겹치잖아. 암대 중에서도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마이오신도 있고
액틴도 있어. 그러니까 어두워 보이지만 둘 다 겹쳐 있는데 이 가운데 부분은 마이오신만 있죠. 자, 여기는 또 H대라고 따로 있는 거야. 자, 요런 그림이야. 됐죠? 자, 그러면 자, 다시 보자. 근육 원섬유 마디도 조심하시고요. 다시 화면 띄우자. 5번 문단 넘어가자. 근육 원섬유 마디는 이 부분은 근육 수축의 기본 단위다. 요것도 객관식 하나 나온다. 근육 원섬유 마디가 무엇의 베이직한 단위래? 근육 이완의 기본 단위야? 아니지. 근육 수축의 기본 단위지. 다시 선생님도 말이 꼬였네. 근육 원섬유 마디는 근육 수축의 기본 단위라고 외우라고. 이거 이완이라고 하면 틀려. 오케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자 논지정의 방식 중에 과정은 시간이 흐름이 있는 거야. 어떤 시간의 추이에 따라서 어떤 과정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흘러가는 게 과정이야. 자, 첫 번째 단계 뭐야? 먼저 1번 마이오신 필라멘트에 있는 마이오신의 머리가 있나 봐. 이게 촉수처럼 머리가 있나 봐. 거기에 자,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 이라고 나오네. 에너지 공급 안 되면 안 돼. 자,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야지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다, 얘들아. 자, 마이오신 머리에 어떤 에너지가 빵빵 공급이 되면 액틴 필라멘트에 달라붙는데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이게 액틴이었잖아. Z에 붙은 게 얇은 애들이 액틴이었지. 근데 가운데 마이오신이 있었지. 마이오신에 머리가 있었나 봐. 마이오신 달라붙은 촉수 같은 머리가 있는데 이게 액틴 필라멘트, Z에 붙어있던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머리가 달라붙는데 그러면 이 Z선이 얘와 얘가 달라붙으면서 이렇게 좁아지는 거야. Z와 Z가 이렇게 좁아진다고. 그래서 근육 원섬유 마디도 좁아져. 한번 읽어보자. 액틴 필라멘트에 달라붙어서 구름다리 구조. 구름다리 구조는 뭐야? 이렇게 달라붙으면 이렇게 구름다리가 되겠지. 달라붙으면 액틴과 마이오신이 달라붙어? 그럼 구름다리고 연결될 거야. 구름다리 구조처럼 형성이 된다. 그 다음 2번. 마이오신 머리들, 이렇게 붙어 있었던 액틴을 달라붙게 만들었던 마이오신 머리들이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회전을 하잖아? 그러면 진짜 이게 가까워지다가 가까워질 대로 가까워져서 팽팽하게 수축이 돼. 팽팽이 아니죠. 아주 수축이 짱짱하게 되면 어느 순간 또 끊어져. 너무 가까워지면 끊어진다고. 양쪽 액틴 필라멘트가 서로 가까워지고 그럼 Z와 Z도 줄어들겠죠? 이 공간은 줄어들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완전히 끝까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따 보면 필라멘트의 길이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마이오신 필라멘트까지는 줄어들 수 있지만 이 이상은 줄어들 순 없어. 자, 알겠죠? 이따가 보면은 각 필라멘트 길이의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자,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건데 각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길어지지도 줄어들지도 않기 때문에 Z와 Z가 이렇게 얘는 필라멘트 사이가 좀 달라붙으면서 줄어는 들지만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 이상으로 더 줄어들진 않는다. 자, 한번 읽어볼게. 근데 가까워질 대로 가까워지면 연결되었던 구름다리의 구조는 또 분해된다. 연결되고 분해되고 연결되고 분해되고 이 과정이 한 번 일어나? 아니 여러 차례 반복이 되면서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된대. 그 과정에서 골격근이 수축을 하는 거래. 그러니까 선생님 대충 그려볼게. 이게 아주 정확하진 않아. 이게 Z선과 Z선이야. 야, Z선에 뭐가 달라붙어? 날씬한 액틴 필라멘트가 달라붙어 있어. 됐어? 자, 가운데 좀 굵은 마이오신이 있어. 자, 이게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안 겹치는 부분도 있고 여기 부분은 밝게 보이니까 명되겠지. 그지? 그리고 여기 부분은 뭔가 어둡게 보이니까 암 되겠지. 그리고 오직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은 H 된다 라고 나왔었지. 자, 어쨌든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엔 머리가 있다. 얘. 이 머리가 액틴을 달라붙게 한대. 그래서 얘네와 얘가 막 결합을 되면서 구름다리 구조를 형성한대. 그럼 달라붙어 좁아져. 자, 하지만 각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막 줄어들겠죠. 줄어드는데 액틴 필라멘트가 막 가까워지고 달라붙으면서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 내려가게 되면서 이 끈이 끊어지고 또 분해된대. 연결되고 분해되고 그리고 이게 달라붙으면서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뭔가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사이로 빠져 들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골격근의 수축 과정, 수축이래. 정확히 이해 안 되면 그냥 외워보자. 자, 다시 돌아오자. 자,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방식이
자, 이 과정이 거치는 게 골격근의 이완이야, 수축이야, 수축이야. 골격근이 수축해야 힘을 낼 수 있고 운동을 할 수 있잖아. 이때 시험 100%야. 각 필라멘트, 액틴도 그렇고 마이오신도 그렇고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는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 안쪽까지 이게 뭔가 줄어들긴 어렵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얘도 시험에 나온다. 마이오신 머리가 달라붙는다고 했잖아. 마이오신 머리의 개수가 훨씬 더 많으면 훨씬 더 결합하는 힘이 더 세지겠지? 그치? 수축하는 힘도 더 세지겠지? 마이오신 머리가 액틴 필라멘트에 달라붙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줄어들까 강해질까? 더 커지겠지. 왜 우리 옛날에 드라마, 뭐 엄마들 보는 드라마 보면 이제 같은 예시는 아니지만 여자끼리 막 아줌마끼리 싸울 때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울 때 조금 잡는 것보다 많이 잡아당겨. 그러면 훨씬 더 힘이 세질 거 아니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는 얘들아, 지금 선생님 낙서가 지저분하게 됐는데 마지막 두 개는 꼭 나온다. 각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줄어들지 않는다. 늘어나지도 않고. 두 번째, 마이오신에 달라붙어 있는 머리의 개수가 그 액틴에 달라붙는 그 머리의 개수의 숫자 자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힘의 크기도 세진다. 오케이? 자, 넘어가자. 자, 마지막 6문단이죠. 6문단도 좀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한편 아까 그 에너지 있지, 에너지가 공급돼야 이 과정에 나오잖아. 이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얘기를 해주겠대. 이 골격근 수축에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ATP래. ATP가 외워라. ATP는 골격근 수축에 필요한 뭐라고? 에너지를 ATP라고 한다고. 근데 이 ATP는 하나의 공급원에서 얻어, 여러 개에서 얻어, 여러 공급원이 있어. 여러 공급원. 이게 3개 나오거든요. 3개. 자, 일단 첫 번째는 이미 우리 근육세포에는 어느 정도 이 에너지 ATP가 있어. 많진 않아. 소량이야. 대량은 아니야. 자, 첫 번째. 공급원 첫 번째, 근육세포에는 ATP와 얘만 있는 건 아니다. ATP만 소량 저장되어 있다. 틀려. 크레아틴 인산이 둘 다 소량 저장되어 있어. 그럼 우리가 운동하거나 움직일 때 일단 가장 먼저 저장되어 있는 걸 제일 먼저 쓰는 거야. 소량 저장되어 있어. 그럼 먼저 근육세포에 이미 저장이 된 ATP를 먼저 사용을 하겠죠. 이게 1번이야. 근데 계속 운동을 하거나 무거운 짐을 들 때 소량 저장되어 있는 거 다 썼으면 우리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뭔가 에너지를 만들어내야겠지. 마치 돈과 비슷해. 너희가 엄마 아빠한테 용돈 받아서 너희가 그 저축해 있는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돈을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먼저 저축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먼저 돈을 다 쓰겠지. 근데 다 썼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아르바이트해서 만들어야지. 새로 만들어야지. 에너지도 마찬가지야. 일단 저장된 걸 소량을 먼저 갖다 썼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저장되어 있는 크레아틴 인산을 활용을 해서 ATP를 생산해야 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어떻게 만들어? 크레아틴 인산을 활용을 해야지만 ATP를 생산할 수 있어. 그래서 만들어서 쓴대. 이게 2번이야. 공급원 2번. 근데도 부족하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ATP가 있다.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호흡이 중요하대. 숨을 쉬면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들어오면 이 산소가 포도당과 지방산을 분해해서 ATP를 생산한다. 자, 여기서 엄청난 함정이 시험에 나올 거야, 얘들아. 자, 이건 분명히 선생님이 찍었다. 여기서 함정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세 번째 공급원 설명할 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에너지인 ATP는 호흡을 통해 호흡을 하면 산소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잖아. 이 산소가 무슨 기능을 하냐면 우리 몸 안에서 포도당과 지방산을 곧바로 생산한다? 아니, 분해해서 생산하는 거야, 에너지를. 선생님, 이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다는 거죠? 분해라는 말이 살짝 빠질 수가 있어. 자, 함정으로 호흡을 통해 얻은 산소로 포도당과 지방을 생산한다라고 함정이 나오면 곤란해라고. 포도당과 지방산을 바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포도당과 지방산을 산소가 포도당과 지방산을 생산해 분해해야지만 ATP를 생산할 수 있다니까. 알겠지? 조심해라. 이 말이 빠지고 곧바로 생산 나오면 골라내라. 이 과정에서 산소가 충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당연히 충분해야겠지.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이제 이게 운동하는 과정인데 숨 차잖아. 우리 축구할 때 테니스 칠 때 숨이 엄청 숨 차잖아. 그 이유가 바로 이 이유야.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돼야지만 포도당과 지방산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산소가 충분하지 않으면 ATP의 생산 효율이 급격히 낮아지겠지. 그러면
체내 몸 안에 피로 물질인 젖산이 많이 발생시키고 근육의 피로도가 많이 유발돼.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제대로 안 하면 운동할 때 엄청 근육통도 심하고 피곤함이 있는데 호흡만 잘하면 별로 피곤하지도 않고 근육통도 없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미친 시험에 나오는 부분. 자, 여기 이게 끊어야 돼. 이 앞부분과 이 뒷부분이 달라. 이 앞부분은 운동 중이야. ing야, ing. 이 뒷부분은 골격근의 활동이 끝난 후에는, 야, 이거 무슨 말일까? 운동이 다 끝난, finish, 끝난 후라고. 얘와 얘를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 맨 끝에 먼저 보면 격한 운동을 할 때, 운동을 하는 중에는 숨이 가쁘게 쉬거나, 이거 운동 중이죠. 운동을 다 한 후에, 이거 운동을 끝난 후에 또 숨을 몰아쉬는 현상, 이걸 구분해. 이때도 산소가 필요하고요. 운동이 다 끝난 후에도 산소가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좀 다른 거야. 그러면 격한 운동할 때 숨이 가쁘게 쉰다는 건 지금 이 이유고, 운동을 다 끝난 후에 숨을 몰아쉬는 건 지금 설명할 이 부분이야. 이 부분. 구분 좀 해야 된다, 얘들아. 이게 막 약간 혼재돼서 문제가 함정으로 나올 거야. 자, 일단 끝까지 읽어볼게. 운동이 다 끝난 후에는, 운동이 다 끝나도 우리는 앉아있지만, 앉아있거나 뭐 쓰러져 있겠죠. 자, 그런데 몸 안에서는 우리가 운동을 끝내도 열심히 어떤 일을 한대. ATP와 크레아틴인산을 오히려 운동 끝난 다음에 우리 몸은 생산을 한다. 여기는 또 생산이다. 분해가 아니라. 운동 끝난 다음에 이 두 개를 생산하는 근육세포에 생산하고 저장을 하고 또 피로물질인 젖산을 분해해야 돼. 다시 한번. 운동 다 끝난 다음에 우리 몸은 ATP와 크레아틴인산을 생산하고 근육세포에 저장을 해버려. 저장해야 다음에 또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피로물질인 젖산을 분해하는 이 두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도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돼. 그래야 어떤 이 두 가지 과정을 우리 몸이 할 수 있어. 그래서 운동이 끝난 후에도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고. 그래서 골격근의 수축에 필요한 에너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산되기 때문에 격한 운동을 하는 중에도 숨이 가쁘고. 왜? 포도당과 지방당 분해해가지고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이 끝난 후에도 숨을 몰아쉬어. 왜? 운동 끝난 후에도 우리 몸은 ATP와 크레아틴 인산을 생산을 잘 해서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젖산도 분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됐어. 자, 그러면 문제가 또 쉽게 풀릴 거야. 자, 이 부분도 한번 보자. 골격근의 수축작용은 근육 원섬유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자, 근육 원섬유는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로 나눠져 있다. 액틴은 가느다라고 마이오신은 굵은데 바뀌어서 나오면 골라내라. 근데 이것이 따로따로 독립적이다? 아니, 겹쳐서 배열되어 있다. 근육 원섬유는 명대, 암대, H대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명대는 액틴 필라멘트만 있어. 밝게 보여. 그래서 밝으면 암대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어서 어둡게 보여. 근데 여기는 액틴과 마이오신 섞여 있다. H대는 그 암대 중에서도 오직 마이오신만 있는 구간이야. 자, 그러면 이따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 암대의 길이는 줄어들지 않아. 암대는 줄어들지 않아. 마이오신 부분이어서. 근데 H대는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야. 이따 한번 그림을 다시 보여줄게. 자, Z선은 액틴이야 마이오신이야? 액틴이 붙어있는 선이고 근육 원섬유 마디는 Z와 Z선 사이에 이 전체 이 에리아를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해. 근육 원섬유 마디는 근육 수축의 기본 단위 요것도 나온다. 자, 마이오신. 자, 수축되는 과정은 마이오신 머리에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야 돼. 이게 전제 조건이야. 액틴 필라멘트에 달라붙고 구름다리 구조를 형성을 해. 자, 그러면 이제 달라붙었으면 이 머리들이 고개 돌리듯 회전하면서 더 끌어당겨. 그러면 양쪽에 그 Z선 액틴 필라멘트가 가까워지겠지. 가까워져. 그러다 끈이 끊어진다고. 구름다리 구조가 분해되겠지. 달라붙고 분해되는 게 과정이 반복이 돼. 이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가는 그 과정으로 골격근이 수축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액틴과 마이오신 각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화하지 않아. 그리고 마이오신 머리의 수가 많을수록 달라붙는, 그러니까 자체가 많은 게 아니라 달라붙는 게 많을수록 힘이 더 커지겠지. 이건 당연한 거지. 자, ATP의 개념이 뭐야? 골격근 수축에 필요한 에너지가 ATP야. 이 에너지가 ATP였어. 근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공급원으로 제공이 돼. 첫 번째, 가장 먼저는 이미 저장된 ATP와 크레아틴 인산을 소량이지만 갖다 써. 그것도 부족하면 크레아틴 인산을 활용해서 우리가 스스로 ATP를 만들어서 써. 그것도 부족하면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일단 몸 안에 들어와. 이 산소가 몸 안에 있는 포도당과 지방산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생산해. 분해야, 분해. 자, 만약에 산소가 부족하면 이 부분은 운동 중이야, 운동 후야? 운동 중이죠. 산소가 부족할 때 ATP 생산 효율이 떨어지니까 젖산이나 피로 물질이 많이 유발돼. 그러니까 운동할 때 산소, 그 호흡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자, 이번에 골격근 활동이 끝났다. 이 말은 뭔 말이야? 운동이 다 끝난 다음에도 산소가 필요해. 왜? 우리는 운동이 끝났지만 몸 안에서는 다시 무언가를 생산해서 다시 저장해 놓거든. 그게 뭐야? 자, 뭐 운동이 끝나도 ATP와 크레아틴 인산을 생산을 해서 우리 몸에 또 소량 저장을 해놔야 돼. 뿐만 아니야. 피로물질인 젖산도 분해해야 돼. 이 두 가지 일을 우리 몸은 운동이 끝나도 해야 된다고. 근데 여기에서도 산소가 필요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운동이 다 끝나도 숨이 가쁘게 몰아쉬는 현상이 이것 때문에 산소가 필요해서 일어나는 거야. 자, 문제를 빠르게 풀어볼게요. 자, 시험 문제는 변형이 되기 때문에 답이 아닌 것도 왜 맞고 왜 아닌지 체크를 하십시오.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일치 불일치 문제죠. 1번. 힘줄은 뼈와 골격근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해서 1문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1번은 맞는 말이고요. 2번. 골격근을 이완함으로써. 골격근이 바로 이완해? 골격근 이완할 수 없다고 나와 있었죠. 자, 스스로는 이완할 수 없다라고 했죠. 자, 답이 2번입니다. 팔에 있는 2등과 3등근은 쌍을 이루어 작동한다. 맞고요. 4번. 근육 원섬유를 통해서 고결근의 수축작용이 일어난다. 이런 말 있었죠. 근육 원섬유마디는 근육 수축하는 기본 단위가 된다. 말 있었고, 자, 골격근은 스스로 이완은 못합니다. 알겠죠? 꼭 쌍을 이룬다는 말이 있을 때만 이완할 수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기억을 이행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동그라미 하고 푸시고요. 운동을 다 끝난 후에 숨을 몰아쉬는 거 방금 봤던 부분이죠. 자, 그 부분은 운동을 다 끝난 후에는 ATP와 크레아틴 인산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젖산을 분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기능을 해야 돼서 산소가 충분히 필요해요 라는 거니까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 바로 5번이 된 거죠. 크레아틴 인산의 생산. 크레아틴 인산과 ATP 이 두 개의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죠? 자, 답이 5번이야. 자, 4번만 보자. 포도당과 지방산의 생산? 이건 벌써부터 좀 이상하죠. 분해죠, 분해. 산소는 포도당과 지방산을 이제 분해를 해야 되는 거고 게다가 이 부분은 운동 중인 거니까 더 맞지 않는 거죠. 자, 3번 보자. 자, 3번 이 그림을 보고 두 개 다 푸는 문제인데요. 자, 이 그림은 말했지만 자세히 우리가 이 화면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너희 그림을 보는 거야. 자, 이 그림이 있고 인체가 있고 자, 관절 가장 많이 꺾이는 이 A 부분이 바로 관절이기 때문에 받침점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 힘을 빵 주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힘을 주는 부분이 이 B 부분 힘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이 올라간 부분, 힘이 작동된 부분이 작용점에서 3중질의 답이 4번이겠네요. 자, 근육 원섬유 마디가 수축을 할 때 일어나는 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하고 푸시고요. 이게 잘 안 보이는구나. 자, 다시 한번 이 Z선이었고요. 자, 얇은 게, Z에 붙어 있는 얇은 친구가 액틴이었고요. 자, 가운데 이게 굵은 게 마이오신이지요. 자, 굵은 게 마이오신.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밝은 게 명대, 마이오신 범위까지가 암대였어, 암대. 그리고 여기 부분이 H대였어.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부분인데, 우선 답을 먼저, 이제 이거 영상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답을 먼저 확인을 할게. 2번이 왜 아니냐면, 아까 본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길이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어떠한 길이가. 자, 선생님 안 찾아드려도 되죠? 지금 다시, 여기 있다. 길이가 줄어들지 않는다. 잘 안 보인다. 이때 각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는 변하지 않아. 늘어나지도 않지만 줄어들지도 않아.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암대가 자세히 보면 마이오신 필라멘트만큼의 길이가 딱 암대야. 됐어? 필라멘트의 길이가 줄어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암대도 줄어들지 않아. 그래서 암대의 길이가 줄어들며가 틀린 말이야. 자, 그럼 나머지가 맞는 거니까 나머지 맞는 걸 한번 맞는지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하자. 마이오신 머리가 만든 구름다리구 구조가 형성되고 분화되는 게 한 번 이하에 반복된다. 맞는 말이죠.
명대의 길이가 줄어들다. 선생님 명대는 줄어들어요? 그럼 명대 부분은 이렇게 Z와 Z선이 얘네가 서로 연결되면서 이렇게 줄어든다고 했죠. 이렇게 줄어들어서 그 부분이 암대는 그대로 있고 명대 부분이 줄어드는 거야. 자, 전자현미경 관찰할 때 명대는 밝게 보이는 구간이었죠. 그것도 좁아지겠죠. 명대가 줄어들어? 그 밝게 보이는 구간 좁아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얘도 맞고.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로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얘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H대는 줄어들어. H대는 이 마이오신 자체가 아니야. 여기는 이제 이 부분이야. 이 부분도 얘들아 얘와 얘가 연결되고 이 아래로 빠져 들어가면서 줄어든다. 자, 너희 그림을 봐봐. 맞고. 액틴 필라멘트를 이어주는 Z선. 여기서 마이오신 하면 틀리다. Z선의 간격이 줄어들면서 이 전체가 뭐였어? 근육 원섬유였어? 아니지. 근육 원섬유 마디였죠. 이게 줄어들죠. 그러면 근육 원섬유 마디 자체도 이것도 줄어들겠죠. 짧아진다, 줄어든다. 맞는 말이죠. 됐죠? 일단 영상 마무리할게. 안녕.